오랜만입니다. 트레이더 박단도입니다. 오늘은 신라호텔에서 잠시 숨을 고른 기록과 함께 제가 한동안 한국을 떠나기로 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자주 저만의 휴식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렇게 호텔 스테이를 떠나곤 하는데요. 규칙적인 일상과 철저한 자기 관리는 트레이더에게 꼭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익숙함이 사람을 매너리즘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사고와 공간에 갇히지 않으려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낯선 자리로 저를 옮겨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스테이에서 든 생각이 평소에 그 작은 떠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제가 한국을 떠나기로 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차근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짚고 싶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면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큰 낙폭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계좌를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투자를 시작한 분들 중에는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한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 역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누구보다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빠르게 키워주지만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좌를 무너뜨릴 수가 있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얼마를 벌 수 있는지보다 내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실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오래 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 주식시장보다 유동성이 크고 거래 규모를 조절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글로벌 골드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거나 매번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 들어왔고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계속 수정해 왔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시스템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매일 같은 공간에서 차트를 보고 시장이 열릴 때마다 긴장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돈을 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테이 첫날에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한국을 떠나 다른 환경에서 매매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기준과 시스템이 환경이 달라져도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만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제 삶을 지켜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잘 되는 모습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흔들리는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결심의 배경을 제가 왜 국내가 아닌 글로벌 골드 시장을 택하게 됐는지부터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골드 시장에서 매매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처음 매매를 시작했고 운도 따라주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가 정해둔 1차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상상으로만 그리던 삶을 현실로 만들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제 삶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목표를 넘어 더 크고 의미 있는 꿈까지 꾸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 오히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계속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트레이더로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얻은 결과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하고 한 시장에서 잘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유동성과 시장 규모가 크고 제가 사용하는 매매 방식에 더 잘 맞는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글로벌 금시장이었습니다. 금시장이 무조건 더 쉽다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가 큰 만큼 더 철저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죠. 다만 제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에는 현재의 저에게 더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많은 손실을 겪으면서도 제가 붙잡게 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길 종목을 찾기보다 이길 수 있는 판을 먼저 고르려고 애써왔습니다. 아무리 분석이 정교해도 소수의 손에 의해 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무력해집니다. 반대로 어느 한 세력도 시장 전체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시장에서는 데이터와 확률이 비로소 제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코스피를 보면 솔직히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는
보이는 소수의 매도 물량만으로도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리죠. 몇몇 큰 손의 손끝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었고 실제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죠. 기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낸 건 결국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 거래까지 늘면서 하락 국면에서 낙폭이 더 크게 증폭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제가 주력으로 삼는 골드는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특정 세력의 움직임보다 금리, 달러,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변수에 훨씬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제 골드는 하루 거래 대금이 원화로 약 150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KRX 금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 올해 일평균 약 46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000배가 넘는 규모죠. 판이 이 정도로 커지면 특정 세력이 가격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분석도 예상 범주 안에서 잘 들어맞고요. 결국 같은 골드라도 어디서 하느냐가 승률을 바꿉니다. 제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골드에 마음을 두게 된 것도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 조금이라도 덜 기울어진 판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더로서의 이유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손에 쥐고 나서 오히려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죠. 제가 정말로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그렇게 손에 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저의 시간과 공간에 함부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삶, 내가 원할 때 나아가고 내가 원할 때 몰입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닿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매매 철학과 정확히 겹치더군요. 저는 그토록 어느 한 세력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시장을 골라왔으면서 정작 제 인생은 온갖 제약이 마음대로 흔드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 곳에서 머무르며 소소한 변주를 주는 삶 대신 인생 자체의 자유를 선물하기로요. 그리고 마침 제 일은 그 자유를 그대로 허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 한 대와 인터넷 연결, 그게 전부니까요. 구조적으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시장은 애초에 국경이 없고 제 일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시스템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고 저는 언제 켜고 언제 끌지 그 시작과 끝만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7,300가 조금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수익 액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서 시스템을 켰고 어떤 기준으로 껐는지를 기록하고 데이터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긴 여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노트북과 제가 만든 시스템 하나만 들고 여러 나라와 도시를 이동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어쩌면 특정 공간에 묶이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자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꿈꾸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를 겁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제가 만든 시스템이 잘 작동할지, 그동안의 매매 방식이 다른 환경에서도 유효할지, 장소가 달라져도 제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삶이 정말 저와도 잘 맞는지도 이번 여정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만 보여드리기보다는 여행하며 마주하게 되는 시행착오와 변화까지 있는 그대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쌓은 물질적인 것들은 잠시 두고 이제 익숙한 환경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직 출발까지 몇 주가 남았는데도 벌써 조금 긴장되고 설레네요. 여행 중에 시장에 대한 공부와 매매는 계속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과 매매에 대한 생각도 지금처럼 채널을 통해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여정을 응원해주시는 한마디가 낯선 곳에서 계속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